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의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아이 책 빌리러 도서관 갔다가요, 제 책이 있어서 냉큼 빌려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내가 내 책 빌려오는 거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전 오늘 저희 첫째 아이 학교 학부모하고 잠깐 짧지만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아이의 동네 지인으로만 그냥 아는 사이였고요. 제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딸아이가 워낙에 입소문을 제 대신에 많이 내고 다녀서 동네에서 뭐 선생님, 동네 사람들, 아이가 다니는 모든 주변인들에게 엄마가 작가가 됐다고, 엄마 책을 사줘야 된다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아주 효녀 딸입니다. 덕분에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이야기나 약간 내성적이라고 보면 아이는 저랑 그런 면에서 너무 반대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고 뭐든지 즐겁게 홍보하고 다니는 스타일. 나쁘게 보자면 나댄다고 하고요. 좋게 보자면 자신감 넘치는 아이라고 볼 수 있죠. 열심히 잘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좋은 능력을 좋은 방향으로 잘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 습관 잡기 전에 기초학습 능력 높이기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금쪽이에서도 오은영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습득해야 되는 그런 능력. 저는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조 능력이라는 말도 맞더라고요. 아이가 뭐 엄마가 시켜서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세수해야지, 세수하고 옷 입고 양말 신고 이제 아침 먹자, 이 패턴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게 좀 잘못됐던 거죠. 저는요. 근데 저는 과거에 그런 케어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는 엄마로서 내가 그걸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처럼 저를 그렇게 그냥 방치는 아니지만 방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줬다는 게 지금 생각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고마운 거죠. 저희 아이가 그걸 알면서 잘 안 하고 저를 사용한다는 그런 좋지 않은 기분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요. 오늘 만났던 학부모님과의 이야기는 제 책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케어하거나 아이의 공부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공감을 얻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잘 키워갔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좀 배우고, 그분께도 제가 배우는 점이 있었고요. 제 도움도 그분께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원점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8쪽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초학습 능력은 아이의 학습 습관이다. 난 어릴 적 엄마가 먼저 회사를 나가시기 때문에 홀로 남아 동네 친구 집에 들러 학교를 갔다. 일어나 세수하고 억지로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가기가 아침의 순서다. 지금 내 아이는 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밥 먹고 옷 입고 가방과 준비물을 챙겨 학교로 간다. 이건 배운 만큼만 가르치게 되는 아주 얕은 기초 습관이다. 기초 학습 능력이란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가장 기초가 되는 아이의 학습 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미련하게 아이가 8살이 넘도록 그 준비를 놓쳐왔던 것이다.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와 친해지게 하자는 목표만 생각했지, 아이의 생활 습관 키우는 시기는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길들이기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공부 습관은 아이의 평생,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이런 공부 습관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기초학습 능력이다. 아이가 스스로 행동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갖고 스스로의 시간을 지휘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아이가 기초학습 능력도 뛰어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학습 능력이 자조 능력이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가르치고 연습시키자. 아이가 혼자 세수하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자. 물론 아침 식사를 혼자 못할 수도 있지만 아침 출근이나 등원에 늦는다고 먹여주거나 챙겨주지 말자. 이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죠.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따라다니면서 씻기고 입히고 했던 제 잘못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 했으며 그 아이를 달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며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러왔다. 그래서 아이의 학교 생활 중 가장 궁금했던 게 학교 규칙을 잘 지키나? 선생님 말을 잘 듣나?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아이는 학교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하고 성적도 또래보다 잘 받아오는 기간을 보냈다. 나의 염려는 우리 집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가 싶었다. 제가 반성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자조 능력을 키우는데 제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라왔는데 내가 아닌 내 아이는 나와 좀 반대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케어하는 게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었나 모자란 생각을 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스스로 해냈을 때의 기쁨, 성취감 이런 게 자존감을 높이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또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 잘못했던 게 이 자조 능력이 떨어져서 엄마를 의지하는 거, 아빠를 의지하는 거, 엄마나 아빠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무한하게 엄마 아빠는 버튼만 누르면, 엄마 아빠는 부탁만 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공부를 하면서 반성도 하고 또 한 번 더 배우게 됐습니다. 아주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금방 반성의 잘못을 알게 됐던 게 아이가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누워서 할 때도 있고요. 뒤집어져서 할 때도 있고요. 엎드려 할 때도 있고요. 굳이 책상에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반듯하게 글씨를 쓰거나 책을 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숙제 다 하는 게 어디냐. 8살, 9살 이렇게 꼬맹이가 해내는 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습관이 평생 가면 앞으로 더 많은 학습량이나 오랜 공부 시간에 아이가 못 버티게 되기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면 공부에도 상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똑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버릇을, 습관을 잡아가야 된다고 그 말에 적극 찬성하고 요즘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책 쓰기,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이제 수개월째 열심히 필사, 아시죠? 좋은 글을 옮겨 적거나 좋은 책 내용을 옮겨 적고 있는 이 필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신문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억지로 아이한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똑바로 글씨 써야 돼를 강조할 때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는 제 공부를 한다고 노력했던 건데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 아이도 필사를 했어요.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서 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집이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숙제들을 아이한테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이거 약속했잖아. 이거 오늘까지 끝냈어? 오늘 이거 한쪽 했니? 이렇게 검사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필사하는 내용은 스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냥 보너스를 얹어줬죠. 이거 한 건 다 끝나면 엄마가 용돈 네가 원하는 얼마를 줄게 했더니 효과가 2배가 됐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그런 공부, 그리고 거기에 보상까지 더해져서 더 즐겁게 했던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2번째 필사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았고요. 지금은 또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영어 필사도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전하려고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넘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국어책 말고 영어책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했더니 엄마 어떤 영어책 할 건데? 이렇게 한 절반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절대로 싸우거나 그래도 한 번은 풀어주세요. 오늘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아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왔어요. 방과후 수업이 오늘 2개 있었고요. 컴퓨터 수업이랑 그리고 외발 자전거 타고 피아노 학원 갔다가 합기도를 갔다 왔어요. 피아노하고 합기도는 학교 방과후에 없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끝나고 오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시간이 늦고 뭐 씻고 밥 먹고 시간이 9시가 넘어서 자야 되는 시간인데 숙제가 안 끝난 거예요. 숙제를 하다가 계속 찡얼찡얼 되는 거죠.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내일 이틀치 하면 안 되겠냐고. 충분히 집중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끝나는 그런 과제거든요. 솔직히 많은 양을 내주진 않습니다. 근데 노는데 지쳐서 공부에 에너지를 쏟기 힘든 날일 수 있어요. 이걸 속으로는 계속 싸웠죠. 아, 얘를 고집 부리는 걸 꺾어야 되나? 한번 봐줄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제가 오늘 하루 참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더 기쁘게 장난치면서 양치하면서 자러 갔어요. 제 다리를 붙잡고 또 잠들었어요. 일찍. 밀당을 하세요, 여러분. 강조하고 야단치고 싸우고 윽박 지르는 날도 있죠. 다들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더 훌륭하게 키운 선배 엄마도, 더 잘난 엄마도 다 이런 단계를 거쳐왔다는데 천만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만족을 조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해 줬고요. 내일은 오늘 밀린 숙제까지 전부 다 할 거라고 신신당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리라 믿으면서 재워줬습니다. 행복하게. 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필사를 얘기하다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요. 아이 얘기, 살림 얘기, 여자들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가 너무 많죠. 용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책의 32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씀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자라면 글씨를 잘 쓰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학업 성취도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서술형 문제나 자기소개서 등의 수많은 글쓰기를 접하게 된다. 그때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이 그 생각을 글로 써내지 못하는 학생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말하는 말만 잘하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때 나타나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는 학생들이 말로 문제를 푸는 건 잘하는데 그걸 서술형으로 풀어보게 시키면 풀이 과정을 적지 못하거나 적은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보면서 많이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저는 초등학교를 많이 가다 보니까 특히 저학년이겠죠? 특히 저학년이긴 한데 여러분 솔직히 5, 6학년 이렇게 고학년이라고 해서 글씨를 잘 쓰거나 알아보기 쉽게 또박또박 쓰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요. 정말이에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이 숙제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글씨나 글자체 틀린 글자를 자세히 봐주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받아쓰기 검사할 때나 연습할 때나 좀 신경을 썼지 그냥 문제집 풀 때는 맞았다 틀렸다를 채점하기가 바쁘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이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글씨 하나를 또박또박 똑바로 못 쓰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영어 수업 나갔을 때도 영어를 제법 한다는 친구들도 스피킹 잘해요.
그리고 책 읽으라고 시키면 리딩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라이팅에서 우리 단어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쓰기 시키면 스펠링은 맞는데, 분명히 스펠링은 맞는데 이 아이가 알아보기 어렵게 쓰는 거예요. W를 뭐 흘려 써가지고 U자처럼 보인다든가, 뭐 I를 뭐 대소문자가 뭐 헷갈리게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국어 문제집이나 국어 수업을 할 때, 이제 언어 활동을 할 때도 글쓰기에서 그게 드러나요.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이 문제집 풀 때랑 영어 할 때랑 뭐든지 간에 진짜 숫자도 그랬어요. 수학 서술형 문제집을 풀면서도 답은 맞았는데 이 서술형 과제를 쓰다 보면 한글이랑 숫자랑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자기는 뭐 생략을 하고, 자기는 아니까 생략을 하고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서술형 수학 문제집을 가르쳐 보세요. 집에서 한번. 지금 아이가 3학년이면 2학년 수준으로, 4학년이면 3학년 수준으로 복습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신다면 이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하는 1번부터 답이 나오는 10번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손으로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술술술 손으로 써야 되는데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써놓은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쌓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서술형 문제나 자소서라든가 글쓰기, 독후감 여러 가지 활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는 말은 잘해요. 정말. 그렇지만 글로 쓰지 못하는 건 분명한 자기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시험 봤을 때 헷갈리거나 모르거나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글쓰기, 바른 자세로 정자로 쓰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의 하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였거든요. 기초 학습 능력, 그리고 자조 능력입니다. 자조 능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해내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 학습 능력 중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글씨 쓰기입니다. 국어, 영어, 그리고 숫자 모두 다 또박또박 아주 정확하게 정자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글씨인지는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이라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백해 드렸고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의 작가 곽경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